성공 창업 바로가기. 기업가 정신. 1. 기업가 정신이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기업가 및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가 및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기업가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가란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체를 설립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기업가란 말 그대로 기업을 설립을 하고 기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기업의 목표가 수익을 발생하는 것에 있으니까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무릅쓰고 사업체를 설립하고 또 경영을 진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업가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 예전에 있던 여러 학자들이 기업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슌페터가 정의 내린 기업가의 개념은 창업의 과정을 이용하여 자원의 신결합과 신사업 방식으로 현상 유지를 흐트러뜨리는 혁신가다. 계속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제품의 발명 등 새로운 결합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이 슌페터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기업가라는 것은 기존의 사업을 그냥 운영,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통해서 창업을 진행을 하고 또 새로운 결합, 융복합 사업이라고 요즘에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새로운 사업 방법으로 현상 유지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창조적인, 조금 더 발전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운영하는 분을 기업가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요. 피터 드러커의 정의는 기업가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에 대응하며 또 그것을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 혁신은 기업가의 특수한 도구로서 그들은 이것을 통해 변화 유도와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변화와 실천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슌페터도 그렇고 이번에 나오는 피터 드러커의 정의도 그렇고, 일단 기업가라는 것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가치 창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운영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데 그 기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혁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눠봤지만 혁신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100 혹은 하나에서 1000으로 바로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이어져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가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기업가란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체를 설립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앞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본가로서의 특성이나 경영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경영의 책임자 또는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업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라는 것은 처음에 저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기업의 목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사람인데, 사업체를 설립을 한 게 창업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경영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기업가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요. 자본가로서의 특성 혹은 경영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경영의 책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자본가라는 것은 자본을 투자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경영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기업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업가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업가가 어떠한 정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말 그대로 기업의
사업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요. 새로운 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의지,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 도전하며 혁신 활동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여러 가지 기업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기업가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업을 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그런 기업의 운영자 혹은 경영자를 우리가 기업가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활동이 진행이 될 때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고 또 기업을 키우려는 그런 정신, 말 그대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이윤 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윤 추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또 사회적인 책임, 기업이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그 소비, 기업에서 나오는 재화, 제품, 서비스를 소비하는 부분은 다 사회적으로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회에 우리가 얻은 이윤으로서 같이 창출된 그런 것으로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또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서 처음에 나오고 있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 양식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해서 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의 격차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자원이 얼만큼인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능력의 요소들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한다라고 하는데요. 기회 추구라는 것은 곧 가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 조건이라는 것은 기회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언제든지 포착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마 가장 이제 그 능력이 좋은 기업가라고 하면 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위험을 그걸 바로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의지 혹은 그런 정신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사고방식 및 행동 양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업가적 사고 및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혁신지향입니다. 무조건 혁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대담함 혹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비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언제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주식회사라든가 뭐 이렇게 협동조합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업적 기업가가 있고요. 사회적 기업가가 있는데 둘이서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제가 주식회사는 상업적 기업이 맞고요.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업적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건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인증사회적, 지정사회적 기업이 된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약간 여러분께서 조금 구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용 대상은 상업적 기업은 말 그대로 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공통점은 통상적인 기업 활동으로서의 운영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추구하고요. 자원 조달을 해서 활용을 하고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차이점은 상업적 기업가는 말 그대로 경제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고요.
개인의 부를 축적하려는 동기가 있고요. 기회 실현을 위해 외부 자원을 유치하고 주주 및 고객을 중시하고요. 경쟁적 환경, 수익성과 신속성을 우선시합니다. 또 기업가에 대한 무제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무제한 보상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업적 기업가는 아무래도 기업의 포커스, 초점 자체가 기업가의, 그러니까 수익 창출, 우리 기업의 수익 창출에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사실 그렇겠죠. 그리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해주는 그런 주주라던가 고객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보시면은 일단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회적 문제 해결 방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합니다. 경제적 생존을 달성하는 데 기업가 정신을 적용을 하고요. 이해관계자를 중시하고 협력적 환경, 공익성과 공정성을 우선시합니다. 자, 경제적 생존을 달성하는 데 기업가 정신을 적용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본 기업,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창출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발생을 시켜야 하죠. 왜? 거기에 들어있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이제 먹거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수입을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경제적 생존을 달성하는데 약간 기업가 정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게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임직원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에 들어있는 이해관계자가 될 거고요. 서로 간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공정성 혹은 공익성을 추구한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기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상업적 기업가는 말 그대로 상업적이에요. 우리 회사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요.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가 더 우선적인 거죠. 우리 사회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할 노력, 우리 기업이 해야 될 혁신에 더 무게를 준 그런 기업가 정신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화면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경쟁적, 공격성. 그래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혁신성입니다. 우리 혁신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혁신의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슌페터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인데요. 생산 과정에서의 공정 혁신 또는 기술적인 혁신, 디자인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과 프로모션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려는 경영활동, 새로운 아이디어, 신제품, 실험과 창조적 과정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실행 체계나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합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방식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는 게 혁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거에 늘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 지금보다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것, 혹은 좀 더 디자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혹은 조금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있는 거에서 조금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훅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보다는 굉장히 한 번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커다란 발전 혹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혁신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리스크에 대한 위험 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위험 감수성입니다. 이번에는요.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여 불확실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의 부담입니다. 기업가와 일반적인 경영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의 정도로서 위험에 무관심하고 위험을 즐기는 정도입니다.
낮은 위험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적극적인 기회 모색 및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것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혁신과도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제품을 하나를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해서 시장에 마켓에 내놨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격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위험 요소는 없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의 가격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제품이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가치를 창조해주고 거기에 맞는 그 뭐라고 말씀드리면 부가가치가 되겠죠. 그런 의미를 준다라고 하면 비싼 제품도 충분히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제과에서 나왔던 예전에 나왔던 그런 이제 스티커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빵 제품이 거의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된 물건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똑같은 빵과 들어있는 그냥 캐릭터요 스티커 하나일 뿐이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묻어있는 본인들의 어릴 적 추억이라던가 또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 융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하고 또 시장에 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스타트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게 아마 기업가와 일반적인 경영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고전의 방식을 그대로 꾸준히 이어나가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런 거에 맞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3대, 4대, 5대를 건너뛰는 그런 이제 음식이라던가 그 고대부터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은 이어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통을 한다던가 서비스라는 방식은 또 혁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될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게 기업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기업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위험 가능성이 낮은 것보다는 고위험의 프로젝트를 성공을 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진취성인데요. 자,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장의 변화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에 부응하려는 경영활동이고요.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가진 진취적인 특성으로 기존의 시장 내에 존재하는 경쟁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 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달성하려는 의지와 도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일단 한 발 먼저 앞서서 새로운 시장 혹은 새로운 시장을 열다던가 새롭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 양식, 그런 성격, 그런 정신 등을 우리가 진취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사실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진취성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경쟁 업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내가 훨씬 더 우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기본으로 가지고 늘 도전하려는 자세가 진취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율성은 개인이나 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가적인 감각, 조직의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기업가적인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 기업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보시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재미없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아마 우리나라 기업에서 팀이라는 그 단위가 들어온 것은 아직 어떻게 보면 이 팀 단위를 되게 수직적 조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그냥 기존에 무슨 과라던가 부, 실 이런 이름을 팀으로 바꾼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팀의 도입은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이죠. 그 안에서 팀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직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팀을 그냥 직책에 가능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나 팀이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 봐라. 이런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기업가 정신의 기본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아래 보시면 경쟁적 공격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경쟁하려고 하는 성향. 이것은 말 그대로 의기가 되겠죠. 우리 팀이, 우리 회사가 반드시 우리와 경쟁하는 업체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혹은 그렇게 공격하고 싶은, 여기서 공격이라는 게 어떻게 뭐 상대 업체를 부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인 공격이 되겠죠. 우리가 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서 좀 더 나은 업체로 평가를 받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헌신, 결단, 인내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요.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과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신의 시간, 노력, 가족의 희생까지 요구받게 되는데요. 매 순간 발생하는 결정의 순간에 냉철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 결정된 전략을 실행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자, 이 기업가에 대한 내용은 어찌 보시면은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욜로적인 삶, 혹은 보장된 저녁이 보장된 삶과는 약간 거리가 멀죠. 많은 장애물과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시간, 노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족의 희생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남편이 혹은 부인이 이런 그 스타트업을 운영을 한다든가 스타트업에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또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또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 우리가 진행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냉철하게 결정을 내리고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꾸준한 인내심이 요구가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뭐 뒤에서도 이제 여러분께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지만 스타트업은 한 번에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내보내고 다시 수정 보완하고 제품을 내보내고 다시 수정 보완하고 제품을 내보내고 다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충성화된 고객들을 점점 늘려가는 그런 개념의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꽤 큰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기회지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새로운 기회에서 출발하여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며 기회를 추구하는 목표지향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높은 수준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와 자원을 결집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주위의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경쟁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기업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창업 기회를 추구합니다. 자, 이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에서 이제 설명이 쭉 나오고 있는데 기회를 굉장히 잘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지향성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출발부터 새로운 기회에서 출발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 이슈를 도출하고 또 그것을 기회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목표를 세울 때 높은 수준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너무 불가능한 것에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만큼 지치거나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목표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세운 목표에 한 단계 올라가는 걸 우리가 마일스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그런 이제 행복감 그런 것도 느끼면서 에너지 충전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경쟁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인 그런 창업 기회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기업가 정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라는 것은 창업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기업에 관련된 그런 이제 경영자하고는 약간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처음에 창업을 해서 쭉 이제 뭐 이렇게 아이템도 다시 이제 그 재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기업의 이제 덩치도 조금 불리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M&A를 통해서 그 인수합병을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혹은 상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와서 수익을 좀 얻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새로운 스타트업을 또 창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목표 혹은 이런 그 모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걸 즐기는 스타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내부 통제 위치에 대한 얘기네요. 훌륭한 기업가는 자기 스스로를 믿으며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내부 통제의 축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 성공이나 실패를 운명이나 행동 등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강한 성취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뭐 자신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자신에 대한 믿음 혹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훌륭한 기업가는 나에게는 혹독하고 자신에게는 혹독하고 남에게는 자애로운 그런 너그러운 그런 정신이라든가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이라고 이야기했던 몇몇의 IT 기업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훌륭한 기업가는 본인 먼저 이렇게 그 예를 들고 혹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실패에 대한 관용이네요. 기업가는 실패의 과정을 경험의 과정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업상의 여러 가지 실패를 충분히 예측하여 실망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고요. 실패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창업 초기 많은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들이 더욱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쉽게 보시면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우리가 참 좋은 격언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예전의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실패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는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 환경도 그렇지가 않아요. 법인에서 법인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법인 운영자, 법인 오너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무슨 책임을 물 수는 없고요. 또 하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 기업가의 입장에서 실패를 하면서 얻어지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했구나. 혹은 이 결정은 나쁘진 않았는데 그 후에 진행하는 방식에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구나. 요번에는 우리가 너무 뭐 자본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자본이 또 너무 모자랐구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기회로 포착하고 다시 시작을 했을 때는 그런 기회 혹은 그런 이제 한 번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더 혁신적인 내용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진행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라는 것, 혹은 이런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전을 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얻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도 하면서 그것을 그래도 온전히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마음가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내부 통제하고도 약간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만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대신 하나라도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도전하는데 당연한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그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양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